반갑습니다. 한글리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소와 달리 이전 동영상을 보신 어느 시청자님의 댓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의 기본 정보에서 밝혔듯이 저는 인류의 언어가 태초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고대 한국어가 알파벳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를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 소리를 통해서 두 언어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고대 한국어가 영어의 기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는 말씀이지 여느 분들처럼 섣불리 영어가 우리말이라고 하거나 모든 영어 단어가 한국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50개 이상의 동영상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를 한 단어씩 비교 분석하면서 그 소리와 의미의 유사성을 찾아 하나의 기본형 카테고리 아래 단어를 수집, 분류하여 해석한 결과 한국어와 관련성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어 기원을 주장하거나 추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구 덕분에 지금은 상당 부분 영어가 고대 한국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아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처음 듣는 분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어원학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상당 부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론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애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인정하고 제고할 용의가 있으며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도 끝도 없이 국뽕이나 정신병으로 치부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댓글에 준동하여 얼굴만 비슷하면 다 마누라라고 하겠다는 등 인격적 모독을 일삼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제작의 동기가 된 캐리님의 댓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조롱하고 비하하고 훈계하는 어투로 시작된 댓글이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웠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44번 동영상 굽다 편에서 비스킷과 비스크를 설명하면서 영어 어원사전에서는 이 비스가 두 번을 뜻하는 말이며 비스킷과 비스크는 두 번 구웠다는 뜻이며 라틴어의 기원을 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어두에 있는 비스가 이 경우에는 빚는다는 한국어의 어간 빚을 뜻하며 비스킷은 빚어 구웠다, 빚어 구웠다, 빚어 구였다, 빚어 구있다 등으로 읽을 수 있고 또 비스크는 빚어 구워, 빚어 구워 하고 읽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캐리님은 처음부터 국뽕이니 이 양반 저 양반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고 하면서 훈계조로 반론을 제시했는데 그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리님에 따르면 비스킷의 비스를 빚는다는 빚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그런 유사한 발음의 단어에서 같은 특징을 찾아야 하는데 95%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단 5%만 유사한 걸 가지고 어원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를 뜻하는 비숍, 술집을 뜻하는 비스트로 역시 비스, 빚 등으로 시작하는 한국어에서 성직자, 술집을 뜻하는 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스로 시작되는 수많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비스, 빚 등으로 시작하는 한국어 단어가 존재하여 각각의 영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95%는 되어야 하며 적어도 5% 이상은 되어야 비스를 빚었다고 하는 의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분의 논리가 얼마나 궤변에 입각한 논리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캐리님의 의견대로 모든 비스가 들어간 영어 단어를 한국어 비스나 빚을 연결하여 설명 가능한 단어가 95% 이상 되고 모든 단어를 95% 이상 동일하게 설명 가능하게 된다면 그 두 언어는 동일한 언어이며 일란성쌍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언어에 대한 비교 언어학적 연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똑같은 언어인데 뭘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비스로 시작하는 수많은 단어들 중 겨우 2개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한다면 2개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좀 더 연구해보겠다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스가 유일하게 비스킷 또는 비스크 하나만을 설명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빚는다는 의미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스가 빚는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캐리님의 반론이 엉터리 궤변이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44번 동영상 및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스킷은 비스킷, 쿠키, 잿물을 안 입힌 독이, 질그릇을 뜻하며 어두에 있는 비스는 빚는다는 한국어의 어간 빚을 뜻하며 한국어로 빚어 구웠다, 빚어 구웠다, 빚어 구였다, 빚어 구있다 하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영어 비스킷과 같은 단어인 프랑스어 비스퀴는 비스킷, 건빵, 케이크, 초벌구이한 질그릇을 뜻하는데 영어 비스킷과 똑같이 빚어 구웠다, 빚어 구웠다, 빚어 구였다,
빚었고 있다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크는 설구이한 독이 비스크 구이를 말하는데 같은 논리로 빚어 구워, 빚어 구워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질그릇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스킷이나 초벌구이하는 질그릇을 2번을 굽는다는 말은 여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설령 2번을 굽는다고 해도 여기서만큼은 빚어 굽는다는 말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세계 어느 곳이든 질그릇은 흙을 빚어서 구웠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빚어서 구워낸 비스킷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로 초벌구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잿물을 바르지 않고 낮은 온도의 열로 굽는 일이나 그렇게 구워낸 도자기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설구이, 애벌구이, 구침구이가 있습니다. 설구이와 애벌구이, 구침구이는 초벌구이와 뜻이 같으며 구침구이는 단단한 도자기를 구울 때 참구이 온도보다 높은 1180도 내지 1280도에서 굽는 역시 초벌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구이, 애벌구이, 구침구이는 초벌구이와 같습니다. 초벌구이와 반대말로는 마침구이, 참구이가 있습니다. 마침구이와 참구이는 똑같은 말로써 애벌구이, 즉 초벌구이한 자기의 유약을 발라서 마지막으로 구워내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2번 구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벌구이를 2번, 3번, 4번 할 수도 있다는 반박 내용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하신 부분의 답변입니다. 챗 GPT에서 이 말의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란 특정한 사례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를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짓는 논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흔히 성급한 일반화라고도 불리며 일부의 사실을 근거로 전체를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충분한 근거나 증거 없이 특정한 상황이나 집단에 대해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어의 어원이 고대 한국어에서 기원했을 거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근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문화의 발전으로 한국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오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한국어가 처음 등재된 것은 1976년 김치와 막걸리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비롯해 지난 45년 동안 총 20개의 단어가 실렸는데 2021년에만 26개의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사전에 실렸으니 서양의 입장에서는 영어 단어가 맞겠죠. 영어 단어 한복의 영어 정의를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A traditional Korean costume consisting of a long-sleeved jacket or blouse, and a long, high-waisted skirt for women or loose-fitting trousers for men, typically worn on formal or ceremonial occasions. 한복은 전통적인 한국 의상으로 여성은 긴 소매의 저고리와 긴 치마로 구성되며 남성은 넉넉한 바디로 구성됩니다. 주로 공식적이거나 의식적인 행사에서 착용합니다. 이제 천년 세월이 흘러 모든 어원을 잊어버리고 그냥 치마, 바지, 저고리라는 의미만 사전에 남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영어 어원을 연구하는 어떤 한국인이 이 단어를 연구하여 한복의 한자는 한국의 한을 기원으로 하며 복자는 의복이나 옷을 의미하는 한국어에서 왔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이 한복이 한국 기원이라고 인정받기는 불가능할까요? 영어권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마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연구자는 국뽕이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야만 할 일일까요? 영어 단어에서 어두에 한을 쓰는 단어는 핸드, 핸디캡, 핸섬, 핸디, 행커 등등 제가 가진 사전에는 5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95%인 50개 아니면 5%인 최소한 3개 이상이 이들 단어와 뜻이 같으면서 한으로 시작하는 한국어가 한국에 존재해야만 한복을 한국어 기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한국어에서 한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를 설명하지 못하고 한복을 한국어에서 왔다고 주장한다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령 영어 사전에 있는 한복의 한이 한국의 한을 뜻하는 유일한 단어이며 한복 외에 한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하더라도 한복이 한국어 기원이며 한국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해서 비스크가 고대 한국어에서 기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냥 무시하든지 새로운 이론을 들이대든지 하면 될 일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태도로 일반화의 오류라는 억지 논리로 부정한다면 오로지 악의적인 궤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스킷과 관련된 댓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굳이 반론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본 채널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의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